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내내 격변의 시대라는 주제로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예, 이 격변의 시대에 자본주의의 최강대국인 미국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상상을 한번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80년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간판이 집권을 하죠. 그보다 한 해 전인 1979년에는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라는 또 다른 신자유주의의 간판이 집권을 합니다. 예, 그 자본주의를 이끄는 영미 두 나라에서 이전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새로운 철학으로 무장을 한 두 지도자가 집권을 한 건 놀라운 일인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걸 좀 가볍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평가를 해보면 대처와 레이건이 동시에 등장했다. 이건 자본주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변곡점이고 비극이었던 거죠.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일인데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나면서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합니다. 그런데 이 석유 파동의 여파만 제외하고 나면 1970년대까지 세계 자본주의는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이 시기를 통칭 복지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 민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로 막강한 복지 정책으로 무장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대략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경제를 그냥 번영기도 아니고 대번영기라고 부릅니다. 유럽은 이 30년을 영광의 30년이라고 불러요. 영광의 30년은 사실 프랑스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당시 복지정책의 확대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던 유럽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번영기와 영광의 30년을 거쳤던 미국과 영국이 결국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설계에 의해서 복지의 시대를 끝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착취의 시대로 돌입하는 그 변곡점이 바로 1979년, 1980년 대처와 레이건의 등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미국의 민중들이나 영국의 민중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야 된다면 백발백중 요때여야 한다고 믿어요. 이때 만약에 레이건을 막고 대처를 막고 내가 너희들도 잘 살게 해줄게. 세금 깎아줄게 라고 부추겼던 금융자본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탐욕을 극복했다면 세계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고 거꾸로 반동적으로 흘러갔죠. 대처와 레이건의 등장으로 진행 방향이 확 한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뭘 좀 상상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뭘 상상해 봐야 하냐면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트럼프가 재선을 할 걸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2년만 지나면 미국은 새 대통령을 맞을 텐데 이 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 중에 한 명은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상원 의원인 버니 샌더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20년에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사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망상이 아닌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재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버니가 굉장히 유력하긴 하지만 오바마의 후광을 입은, 그러니까 오바마 시절 부통령이었죠. 조 바이든이나 오늘 소개해드릴 막강한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상상력을 조금만 더 끌고 가보죠. 2020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버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또 다른 축을 이끄는 영국의 야당 노동당의 당수가 제러미 코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과 코빈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차기 영국 총리로 굉장히 유력해요. 제러미 코빈이요. 그런데 이 코빈 역시 버니 샌더스 못지않은 막강한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현재 유럽 좌파를 대표하는 지성 같은 사람이죠. 버니 샌더스는 대중들의 은기에 의해서 갑자기 확 뜬 정치인인데요. 코빈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노동당 당수입니다. 이 말은 치열한 당권 투쟁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라고요. 그래서 확률상으로 따지면 버니 샌더스 미국 대통령보다 제러미 코빈 영국 총리가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 상상의 조각들을 이어붙여 보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버니 샌더스고요. 영국의 총리가 제러미 코빈이라면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변할까요? 이건 대번영과 영광의 30년, 그 복지의 시대를 마무리했던 레이건과 대처의 등장과 거의 버금갈 만한 중요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버니와 코빈의 영미 집권은 다시 한번 자본주의 역사를 진보와 평등의 편으로 되돌려 놓는 엄청난 변화가 될 거예요. 이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8년이 그냥 2018년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4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 위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주변에 술 먹다가 취하면 농담 삼아 야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경제 성장률 0.1%포인트 가지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를 보면 우리가 정말로 시각을 멀리 두고 장기적인 비전을 고민해야 된다. 신자유주의가 몰락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철학과 미래의 비전이 없으면 40년 뒤에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겠냐. 2060년쯤 됐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제일 되돌리고 싶은 시기가 2018년일 때도 모른다. 라고 술 처먹고 개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제 주변 분들은 너나 잘해 이 새끼야. 기사나 좀 제대로 써봐. 이런 핀잔을 주시는데 예. 아무튼 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차기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버니는 정말로 월가를 해체할 겁니다. 이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에서도 재벌 해체는 고사하고 범법자 이재용 구속하는 것도 이렇게 벌벌 떠는데 최강대국 미국에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 거대한 세계의 지배자인 월가를 해체하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실제로 버니는 여러 차례 공언을 했어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월가를 해체할 겁니까? 이런 질문에 샌더스의 대답이 예스도 아닙니다. absolutely 이렇게 답을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는 버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마무시한 변화가 세계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는데 상당한 장애물 중 하나가 나이일 거예요. 버니가 이미 미국 상원에서는 제일 영향력 있는 의원이긴 하지만 벌써 77세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는 79세죠. 레이건도 이렇게 늙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안 됐거든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게 69세인가 70세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버니의 나이가 좀 걸림돌이 될 거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인물이 80을 바라보고 있는 버니 샌더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버니가 나이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2년 뒤 대선에서 낙마하더라도요.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주도할 만한 또 한 명의 유력하고 놀라운 후보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입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7월 29일 미국에서 펼쳐졌던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게 중복응답이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선호도 1위가 오바마 시절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응답자의 50%가 선호를 했고요. 그 뒤를 버니 샌더스가 48%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2%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위가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입니다. 33%로 추격을 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사람은 민주당 내에서 샌더스와 아주 비슷한 굉장히 개혁적인 포지션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대선 때에도 출마 종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샌더스가 부각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레디 포 워런이라는 조직도 만들어졌고요. 버니 돌풍이 일어나기 전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미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이어서는 안 되고 엘리자베스 워런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월가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보수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엘리자베스 워런은 막강한 진보 사상으로 무장한 정통 진보주의자였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버니 샌더스가 부각된 이후에 워런이 출마를 포기하는데 이후 워런의 조직이었던 레디 포 워런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죠. 그러니까 샌더스와 워런의 궤적은 이 역사적 변곡점에서 매우 분명한 진보의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워런을 굳이 미국의 변화의 주제로 삼는 이유는
지난주 15일에요. 워런이 저한테는 정말 쇼킹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Accountable Capitalism Act라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뭐 책임지는 자본주의법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영미식 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말은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주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주가가 오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려면 기업 실적이 좋아야죠. 이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게 3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틀입니다. 기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익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익을 많이 내려면 방법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들을 등쳐먹어야 돼요. 20만 원짜리 핸드폰을 100만 원에 팔아야 이익이 늘어납니다. 이러면 소비자들은 열받지만 주주들은 좋아하는 거죠.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까요. 두 번째 방법, 노동자들을 등쳐먹어야 됩니다.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저임금으로 몰고 비정규직 양산해야 됩니다. 이러면 노동자들은 열받고 괴롭지만 주주들은 좋아하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니까요. 셋째, 지역사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환경 변화에도 무덤덤해야 됩니다. 공장 막 짓고요. 폐수 막 버리고요. 몰래 오염물질 버려야 됩니다. 이러면 지역 주민들 죽을 맛이고 환경은 파괴되겠지만 주주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비용이 절감되니까요. 이래서 주주들만의 이익을 옹호하는 주주자본주의는 절대로 우리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안을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사상의 골자는 왜 기업을 주주들만의 것으로 보느냐.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낸 주주들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반드시 사줘야 되죠. 지역 주민들이 공장 부지의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란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관계가 걸린 모든 주체들이 공동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주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노동자들도 참여하는 거죠. 소비자 대표자들도 참여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대표도 참가를 하고요. 이렇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기업의 결정이 균형을 갖게 됩니다. 노동자들 빚 빨아먹고 소비자들 등쳐먹고 오로지 이 고민만 하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삶도 돌보고 소비자들에게도 적절한 가치를 제시하고 주주들에게도 적절한 이익을 돌려주고 요 고민을 할 수 있는 결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는 건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이상이지 제도가 아니라고요. 이걸 영미식 자본주의에서 법으로 도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될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월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업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인데요. 야, 내가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어디 감히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끼어들고 기어들어와 하고 월가가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월가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는 영미식 자본주의에서 입도 뻥끗 못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엘리자베스 워런이 발의한 Accountable Capitalism Act의 내용이 뭐냐? 책임지는 자본주의법이라는 건데 실로 쇼킹합니다. 이사회 멤버 중 40%를 의무적으로 노동자로 뽑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법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 장소에 노동자 비중을 뭐 노동이사 1명, 2명 넣는 게 아니고 연방법으로 40%로 넣자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정치인이 말로 한 주장이 아니고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초대형 정치인이 법안으로 발의를 해버렸다고요. 게다가 이 법을 보면 대기업들의 수익을 주주들만 챙기는 게 아니고 노동자나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법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1조 원을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대부분 기업들 다 걸립니다. 매출 1조 원이 높은 기준이 아니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매출 1조 원이면 정말 어지간한 이름 있는 기업이 다 이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연방법으로요. 연방법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새로 매출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은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허가 내용이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만 공유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이 법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쉽게 말해서 미국 자본주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혁명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주주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연방법으로 기업은 주주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강제하게 되고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장소인 이사회에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무려 40%가 배치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지금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인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영미자본주의의 상징, 주주자본주의의 상징 심장이었던 미국에서조차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월가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가 정말로 도둑 같은 속도로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어요. 그것도 매우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부터요.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큰 변화의 시대인지를 절감하게 해주는 겁니다. 정작 미국은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서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를 법제화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금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는데도 노동자 이사 한 명 뽑자는 제안조차도 보수 세력의 반발에 밀려서 한 발짝도 진도를 못 나가고 있잖아요. 이해 당사자 이익을 고려하는 걸 떠나서 한국은 재벌 총수 한 명의 이익만 고려하는 정말로 후진 자본주의를 계속 고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앵커링 이펙트를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영국이나 미국 자본주의가 너무 후졌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제일 후졌어요. 재벌 자본주의가요. 그래도 우리가 후졌지만 미국이나 영국도 너무 후지니까 좀 위로가 됐던 겁니다. 이 앵커 역할을 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영미 양국이 너무 후지는 바람에 우리가 후진 게 조금 상쇄가 되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 덜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 사람들이 대권에 다가가면서 자본주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를 법제하고 있고요. 월가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일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영국 자본주의도 놀라울 정도의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와, 우리가 지금 진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 와닿는 겁니다. 제가 아까 버니 샌더스, 제러미 코빈의 영미 수장의 조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버니 샌더스 대신 엘리자베스 워런, 제러미 코빈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자본주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고민을 정말 더 깊게 하고요. 더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십 년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 눈앞에 놓인 작은 경제 지표나 뭐 어쨌든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여러 다툼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길게는 100년을 내다보는 고민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은 어제 못다 했던 폴라니의 이중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제러미 코빈이 이끌고 있는 영국 자본주의의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